많이 틀렸지. 이해가 안 되는데. 1번. 근데 이제 뭐 테스트를 매주 누적치를 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과학 실력을 묻는 시험이라고 봅니까 진짜로? 네. 아니죠. 아니요. 니네가 활자를 읽을 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란 말이야 이거는. 활자를 너희가 한국어를 할 줄 아냐? 어? 그냥 한국어 테스트를 다른 형식으로 보는 것 뿐이라고. 제가 쌤 말은 국어 문제. 레알로. 그냥 비문학 과학 분야의 지문을 조금 더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조금 자료 해석을 곁들여서 하는 것 뿐이거든 이거는. 물론 그것 뿐이라고 말을 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긴 한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의 과학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국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1번 A, B, C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마이너 이가 그러니까 그 8번 빼고 12번 넣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가에 얘로 가야 되는 거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중에 누구야? 아래 쿼크랑 전자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는가에 아니오로 빠진 C가 유일하게 위 쿼크겠지. 네. 그러면 위 쿼크가 양성자를 구성하니까 걔랑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양성자를 구성하는 B가 뭐여야 돼? 다운 쿼크 아래 쿼크가 되겠죠. 이거 통일을 해야 되는 그냥 DU라고 쓸게요. DU. 그러면 A가 뭐야? 전자네. 아까 말했죠. 전자를 표현하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용어가 뭐라고요? 그게 렙톤이다. 그래 기억. 니은 전하량은 A가 C의 3배다. A가 뭔데? A가 전자예요. 전자잖아.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었지. 네. C가 근데 업쿼크잖아. 업쿼크면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딱 첫 문제 니은 보기부터 사실 굉장히 약간 학교의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였으면 절대 저런 발문 안 나올 건데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저기서 타겟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전하량은 A가 B의 3배다. 그러니까 전자가 다운 쿼크의 3배다라고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대답이 뭐가 돼야 될까? 그건 맞는 거지. 그렇게 나왔으면 진짜 개어려웠을 것 같거든? 그리고 중성자는 B가 뭐였어? 다운 쿼크고 C가 뭐였어? 업 쿼크였잖아. D, U, D, D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기억 딕은 맞아 아니야? 맞는 거지. 5번은 2에 이거는 그 순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원시지구 진화 과정 중 일부 단계를 나타냈고 아까 중간에 누가 물어보시던데 지각과 바다 중에 누가 선후여야 되냐?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누구냐? 무조건 직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닥이 일단 있어야지 그 위에 뭐가 되면서 비가 내리면서 물이 뭐 할 거니까 고일 거니까 고인들 비가 내려서 바닥인 거예요. 예. 어떻게 소금이 있어요? 어떻게 소금이 있냐고요? 소금은 원래 지각에 있었죠. 지각에 있었는데 그 지각에 있었던 염분 성분이 물을 만나서 물에 떠다니니까 지금과 같은 소금물의 바다가 된 거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가야 돼? A, B, C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온도는 시간 지나면서 식었어, 올랐어? 식었잖아. 그러면 A가 지금 마그마 바다식이니까 평균 온도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겠어? 당연히 A겠지.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 난 니은 보기도 정말 좋은 보기라고 생각해.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의 생성을 전제로 하는 거야? 지각의 생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국어 문제라는 게 이런 거야. 표현을 명확히 하시면 돼. 지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의 겉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한다? 멘틀의 가장 겉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멘틀이 먼저다, 지각이 먼저다. 멘틀. 당연히 멘틀이 먼저지. 그러니까 사과가 먼저야, 껍데기가 먼저야.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 사과가 먼저야. 예? 사과가. 그래, 안에 과육이 먼저 생겨야지 껍데기가 나중에 생길 거 아니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멘틀이 있잖아. 마그마 바다에서 층 분리가 일어나잖아.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층 분리가 일어났다고. 안쪽에 무거운 거 위쪽에 가벼운 거 떴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떠오른 여기에 가장 바깥쪽, 가장 껍데기 부분, 가장 차갑게 식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됐다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게 지각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핵과 멘틀의 분리는 당연히 B단계 이전에 이미 일어나 있어야지 그게 식어서 지각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 단계 이유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건 맞을 수 있지.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되지. 마그마 바다가 있어야, 원재료가 있어야지 거기서 층분리가 일어나서 지각 멘틀 핵이 나뉘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중심부 밀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건 무슨 표현이야? 무거운 게 뭐 하고 있다? 중심부에 모이고 있다. 모인다. 뭐 1, 2번 당장 절대 이제 좀 평범하지가 않죠. 시작부터. 자, 동위원소 문제는 일단 나올 확률만 따지면 저는 5%라고 봅니다. 미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 매우 작다.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학교 정도 되니까 3번에 갖다 놓은 거지 사실은 정상적인 난이도를 지향한 학교라면 안 낸다고 봐도 된다. 그래도 일단 내용은 알아야 된다. 동위원소 확실히 알긴 알아야 된다. 저도요. 너희는 낼 수 있어. 뭐 임마? 필리트로 나눴어요. 통통은 안 되죠? 아니 근데 학교 선생님들 너무 신뢰하지 마.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 그분들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했나 안 했나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체크 못 할 수도 있다고. 그냥 막말로 교과서에 쓰면 내도 되는 거거든. 야, 스탠다드한 수소는 왼쪽 하단, 왼쪽 상단에 각각 숫자 1, 1을 적을 수 있어. 스탠다드한 헬륨은 왼쪽 하단, 왼쪽 상단에 각각 숫자 2, 4를 적을 수 있어. 저 왼쪽 하단, 왼쪽 상단 숫자가 뭐 의미해? 왼쪽 하단 숫자가 뭐 의미해? 그게 성자수, 개수, 양성자 개수 걸어치고 누구의 번호? 혼자 번호. 그 원자의 원자 번호. 성채린 왼쪽 상단 뭐 의미? 총 그 중성자랑 양성자 더한 거 질량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질량수죠. 질량수. 네. 질량수라고 하기도 하고 원자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있다? 스탠다드한 수소는 양성자 몇 개? 한 개 있고 중성자 몇 개 있다? 없다! 양성자 한 개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1이잖아. 질량수라는 게 뭐랑 뭐의 개수합이라고?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합이라고.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 수가 1이라는 얘기는 중성자는 몇 개? 0개인 거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스탠다드한 수소의 그림은 이렇다. 스탠다드한 헬륨은 어때? 스탠다드한 헬륨은 양성자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중성자 몇 개 있어야지 질량수 4가 말이 돼? 그럼 둘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빅뱅 핵합성에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스탠다드한 헬륨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나 이 얘기 진짜 4번 정도 한 것 같아. 동위원소라는 건 뭔 개념이라고 화학에서? 동위원소라는 거는 원소 간에 뭐는 같은데 전하량은 같은데 전하량 같은데 대신에 뭐에 차이가 있는 거? 질량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 전하량 같은데 질량수의 차이. 이 문장이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 전하량이 같으려면 전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들의 개수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전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가 뭐랑 뭐가 있는데? 전화량이 영향을 진짜 업코크, 다운코크가 왜 나와? 원자 단계에서 그래 뭐랑 뭐? 전자랑 양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의 개수 변동이 없어야지 전하량에 영향이 없겠죠. 그럼에도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양성자 수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누구 개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전자의 개수. 중성자 개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중성자 개수 차이가 있다. 맞네. 그 중성자랑 더한 거지. 다 적어라. 뭐 하는데? 근데 전자가 한 개 늘어나고 양성자가 한 개 늘어나는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예. 적으시라고요, 선생님.
야, 그럼 수소의 동위원소 몇 종류 있어? 수소의 동위원소요. 혼자 수거 4개입니다. 수소는 말하는데 4개가 어떻게 나온대?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나와 있고 삼중 수소라는 게 나와 있네. 삼중 수소가 스탠다드한 수소에 비해서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왼쪽 하단의 숫자 1인데 왼쪽 상단의 숫자 3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럼 양성자 몇 개라는 얘기야? 양성자 몇 개? 김승우 몇 개? 1개. 중성자 몇 개? 2개인 거지. 자, 그러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수소의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이게 지금 사람을 매우 좀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어. 봐봐. 사실 여기서는 너무 과한 왜곡이 있었어. 단위원 3개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1개를 했고,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들 개별적인 사이즈가 다 똑같지. 그럼 제일 먼저 판단 가능한 게 얘야. 얘 뭔데? 전자야. 왜 전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랑 저 위에 헬륨 원자 핵 표기 잘 봐봐. 뭔 차이가 있어? 헬륨 원자 핵 표기와 이 삼중수소 표기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전하량의 차이가 있어. 오른쪽 꼭지에 달린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야. 전기 중성이라는 거야. 너가 있고 나서, 너가 갑자기 끼어들고 나서 전기 중성이 만족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지? 너가 갑자기 끼어들고 전기 중성이 만족이 되려면 끼어든 너가 전자고 원래 네가 어떤 상태였다? 삼중수소, 같은 삼중수소인데 이게 전자 없이 원자 핵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삼중수소가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인 거니까 여기서 이 시커먼 회색 칠해진 동그라미가 중성자고, 그러니까 이게 중성자고 이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니네가 보는 그림에서는 거기에 양성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기억이 뭐야? 중성자 1개, 양성자 1개 붙어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중성자 1개, 양성자 1개 붙어 있어. 수소야. 수소인데 양성자 몇 개야 그럼? 양성자 1개. 1개. 중성자 몇 개? 1개. 그럼 질량수 얼마? 2니까 이런 걸 중수소라 그러거든. 아니야. 그냥 이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이 중수소였고, 중수소 원자 핵이죠, 정확하게. 원자 핵의 전하량이요. 그러니까 기억의 정체가 이거, 니은의 정체가 이거. 그럼 기억과 니은 둘 다 핵 전하량 얼마씩인데? 1 플러스인가 알겠지. 그래서 맞다는 거지. 뭐 솔직히 이게 내신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와. 아니 쌤, 에? 세 단위원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 있잖아요. 예. 그 기억니은 디귿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위원이라 했잖아요. 단위원. 단위원이라는 게 수학에서 무슨 뜻인데요? 동그라미 1개. 5번 아니면 답은 5번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니은 중성자 양성자 수 1분의 1 했어. 약간 저기 방금 대답이 숟가락만 올리는 느낌이 살짝 드네. 그림 해석이 개 어려운데 그림 해석은 다 구경하고. 야 봐봐. 니은이랑 디귿이 합쳐서 헬륨이 되는 과정이잖아. 자 그럼 디귿이 뭐라고? 양성자인데 양성자가 곧 뭐야? 볼펜 소리 자꾸 어떤 새끼가 내는 거야? 양성자가 뭐야? 양성자가 곧 누구의 원자 핵이랑 같은 거야? 수소 말 좀 해봐. 수소 뭐? 원자 핵이랑 같은 거 아니야? 수소 원자 핵에 이 수소 원자 핵을 이런 양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1, 1이지. 근데 핵이잖아. 그럼 전하량 표시해야 되잖아. 1 플러스 표시해주면 되잖아. 네. 그래서 맞는 거야. 이거는 세로축이 잘 안 보여서 자꾸 마이너스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보이긴 하는데 니네가 인쇄본에서 잘 보이잖아. 그래. 그지? 그래서 답 5번. 맞춘 사람 이거. 찍었어? 찍었어? 근데 찍진 않았는데 어. 기억 니은이 묶어서 약간 기억이 맞으면 니은도 맞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풀었는데 스마트 하시네요.
야, 수소의 동위원소 그래서 몇 종류 있다? 총 2종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수소가 총 몇 종류다? 3종류거든. 스탠다드까지 포함해서. 헬륨은 동위원소 딱 1개 더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뒤에 문제 보니까 쓰였더라고요. 그죠? 스탠다드한 헬륨 2, 4인데 동위원소 헬륨은 뭐가 가능하다? 2, 3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헬륨 동위원소 3헬륨이라고 하거든요. 양성자 몇 개야? 2개지. 중성자 몇 개? 1개인 거지. 그럼 굳이 그림은 안 그릴게. 그러니까 얘랑 뭐랑 다르다? 삼중수소랑 다르다. 이거 한번 쓸게요. 그냥 삼중수소랑 헬륨이랑 이 3위 헬륨이랑 차이점이 뭐라고? 양성자, 중성자 분포 비율. 얘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근데 얘는 2개.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저거 지금. 4번이 그래도 1, 2, 3번에 좀, 그러니까 3번을 하고 나서 보면 살짝 쉬는 느낌이 들죠. 4번 맞춘 사람. 4번. 자, 가에서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게 지금 딱 봐도 태양만한 질량인데, 그지? 그러니까요. 니은! 그리고 태양의 10배 이상 질량인 게 보이잖아. 네. 나중에 블랙홀까지 될까 안 될까? 이게 핵심이네. 그래, 이거 인정. 초신성이 아니, 되지 않아요? 아, 잠깐만 들어봐. 초신성이 뭐냐고? 그건 나중에 니 남아봐. 아니 저 6시에 가요. 웃기지 마. 쌤. 쌤 저기 나가 좀 주량이 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디테일에 의해서 차이가 갈린다고. 디테일에 의해서. 분명히 나 아마 얘기했을 거야.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일단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그룹은 출발은 어디서 하는데? 진짜 시킨 걸 시킨 시점에 하시면은 진짜 1등급은 일단 보장될 것 같거든요. 백신고 정리하시고 이번 주 가기 전에 운전고 정리하시고 대진고까지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백신 대진 이번 주까지 운전까지 하면 진짜 진짜 보장하는데 이런 게 진짜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아마 오답률 95% 찍을 거거든? 그런 거 맞추면 그냥 1등급 보장이란 말이야. 씨발. 그러니까 백신곡 다 정리해라고. 영상까지 다시 올려놨으니까 정 모르겠으면 나한테 다시 종이 달라 다시 봐서 다시 정리해. 진짜 시킨 거 시킨 타이밍에만 하면 돼. 문제 많이 풀 필요도 없어. 주계열성 다음 단계.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거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뭐야? 거성인데 뭔 거성? 초거성이죠. 그러고 나서 초거성으로서의 수명을 다하면 뭐가 일어나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디테일이라고. 마지막에 꼬리가 갈리잖아. 꼬리 갈리는 게 하나가 중성자별이고 다른 하나가 뭐야? 블랙홀인데 저 마지막에 꼬리를 가르게 하는 요인도 애초에 별이 가지고 있던 질량이었거든. 그 질량이 태양보다 몇 배가 기준이야? 25배가 기준이야. 와 진짜. 그래서 틀렸어. 넌 중성자별로서 엔딩을 맞이해야 되지 블랙홀로서 엔딩을 맞이할 수가 없어. 쌤 저건 좀. 좋은 문제야. 엄청나게. 틀렸을 때 불평을 하면 뭐 그냥 그 사람이 삼루인가. 오케이.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도 얘기했죠. 뭐 적어라 일단. 몰랐으면 지금 바로 적고 외우시면 돼. 머리에 저장하시면 돼. 별의 수명은 질량에 무조건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질량 큰 놈이 더 빨리 죽어. 그래서 가가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 이거죠. 알겠죠? 뭐 개인적으로 이 페이지부터 되게 하이라이트 격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5번이 내가 봤을 때는 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작정하고 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죠? 너무 쉬워요. 존나 빡치네. 그러니까 조금 아마 첫 시험에서 이걸 본다면 엄청 당황하긴 할 건데 일단 가장 강한 힌트 어디 나와 있어? 가와 다의 뭐가 같다? 먼저 보는 거. 곧 가와 다는 어떤 입자의 개수를 똑같이 보유한 사이다. 양성자를 똑같이 보유한 사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질량수 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질량수가. 다는 질량수가 얼마래? 질량수가 3이죠. 근데 이제 뭐 동위원소를 그래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질량수가 같거나 혹은 그러니까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은데 x 값이 3이면은 애초에 문제가 안 될 거고, 그지? 그럼 x 값이 3이 아닐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 x 값이 질량수가 3이 아닌 다른 값인 상태에서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와 같으니까. 근데 뭐 사실 있잖아. 첫 줄이랑 같이 읽으면 쉽게 생각보다 답이 나와요. 첫 줄에 이 그래프는 애초에 뭘 나타낸 거다? 하나가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하나가 전자래.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건 네가 누구라는 거야 일단? 수소는 수소인데 중성자가 있는 수소 없는 수소? 있는 수소죠. 중성자도 몇 개? 한 개. 양성자도 몇 개? 한 개. 전자도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모가 있는 숫자들은 다 페이크야. 중요한 건 그냥 비율이야. 111이라는 비율. 그러니까 너는 중수소야. 그지? 그럼 x가 1이란 건가요? 네? 뭐라고요? x가 그럼 1인 건가요? 2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양성자가 한 개고 중성자가 한 개고 전자가 한 개라니까. 그러니까 질량수는 뭐랑 뭐의 합인데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 합이잖아. 맞지? 네. 그리고 원자 번호는 같다고 했으니까 양성자 수가 여기서 몇 개여야 돼? 한 개죠. 오타가 좀 나 있어서 아쉬운데 원가 가나다가 아니고 원자 가나다일 거 아니야. 저 표현도 중요해. 원자 가나다니까 전기 중성이 지켜진다는 거야. 전기 중성이 지켜진다는 거라고. 첫 줄에 원자 가나다라고 돼 있잖아. 원자 가나다. 전기 중성이 지켜져야지 원자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전기 중성이 지켜진다는 건 다에서도 양성자가 한 개라면 반드시 전자가 몇 개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다고. 전자가 한 개고 따라서 여기 2분의 1 포션을 가지고 있는 얘가 누구다? 중성자고 따라서 중성자가 몇 개? 2개니까 질량수 3이라는 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네. 양성자 한 개고 중성자 2개인 놈은 뭔데요? 뭐 삼중수소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로 설명이 되면 되냐? 어차피 질량수가 3이라는 건 양성자 2개, 중성자 1개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2일 아니면 1, 2잖아. 2일 아니면 1, 2라고. 근데 여기 삼중수소가 이미 나왔네? 질량수 3인 거 아까 그래서 같이 봤지? 헬륨에 뭐? 헬륨에 뭐? 동위원소. 스탠다드한 헬륨은 이렇게 쓰는데 동위원소 헬륨은 여기서 중성자 몇 개 빠진 걸로 쓰면 된다. 한 개 빠진 걸로 쓰면 된다. 그럼 여기서 5분의 1 포션을 가지고 있는 얘가 뭔데? 중성자고 얘가 뭐고? 양성자고 얘가 전자지. 역시 나도 뭐니까? 전기 중성이 지켜져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네. 안심하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에? 뭐가? 어디가? 어디? 뭐 구체적으로 어디? 그냥 모르겠어요. 가랑 다는 이해했을 거 아니야. 가랑 다는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수가 3이잖아. 네. 질량수라는 건 뭐랑 뭐의 개수의 합이라고. 양성자, 중성자 개수의 합이고 지금 여기 모으고 있는 건 전부 다 원자니까 이게 뭘 뜻한다고? 전기적 중성을 맞이해야 된다고. 전기적 중성이 만족이 되려면 걔가 보유하고 있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맞아야 된다고. 네. 그지? 맞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다 몇 개씩이라는 거야? 한 개, 한 개, 한 개씩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수가 얼마였고? 2였고. 그럼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원자 번호가 1이잖아. 그리고 가와 다가 원자 번호가 같대잖아. 네. 그러니까 너도 양성자가 몇 개야? 한 개인데. 근데 전기적 중성이어야 된다며. 그럼 전자도 몇 개? 한 개. 근데 질량수가 3이네.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저구나. 2개. 그러니까 네가 삼중수소. 그지? 그럼 질량수가 똑같이 3인데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는 이미 썼으니까 여기 가능한 건 뭐야? 반대로 양성자 2개, 중성자 1개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뭐다? 그래. 3이 헬륨. 맞죠? 맞나? 그래서 중성자 수는 나가 다의 2배가 아니죠. 나가 몇 개고 1개고 다가 몇 개였으니까 2개였으니까 반대죠.
네, 뭐 졸라 어려운 문제였던 건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이, 맨 뒤에 쳐 적으라고. 네, 저거 다 안다니까요. 죽여버리고 진짜. 맞았어요 이거. 왜? 3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밥 추천 좀 해주세요. 30분이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면 보통 10분 만에 다 먹잖아. 15, 12분? 13분? 주문해서 나오기까지가 걸리는 게 문제지. 6번! 6번! 맞은 사람. 틀린 사람 손. 이 쉬운걸? 6번. 야, 나 진짜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백열등 뭐라고 했는지 외우라고 했다. 연속 스펙트럼. 저온기체관. 김승우 저온기체관. 흡수. 수소기체라는 건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방전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방출 스펙트럼. 수소기체가 그러면 C 만드는 거네. 맞지? 맞지? 이게 지금 이미지의 아쉬움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백열등이 B고 그럼 저온기체관이 뭐야? A 아니야? 맞나?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기억 보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추론하라는 거예요? 수소기체에는 방출선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흡수 스펙트럼의 선 위치와 비교하면 AC의 선 위치가 완전 엉망으로 안 맞잖아. 네. 그 얘기는 뭐야? A하고 C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아니 다르다. 그러니까 C가 수소라고 못을 박아 줬으니까 A가 뭔지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적어도 뭐가 아니다는 알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수소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기억 보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A가 흡수예요? 그러면 뭔데요? 그래요? 아 잠깐만 씨 색깔 반전 있네. 그니까요. 아 아니 쌤 그러면 이건 아니 그러면 이건이 아니고 이건 슬라이드를 띄워서 그런 생긴 거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이게 그럼 뭐야? 이게 흡수구나. 그러면 저온기체관이 일로 가야 되고 수소기체 방전관이 일로 가야 되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풀이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어차피 선의 위치가 안 겹친다는 게 핵심이니까. 에? 선의 위치가 안 겹친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방출 맞잖아요. 방출이죠. 네. 에? 잠깐만. 나 이거 답 2번이라고 안 적었었나? 적으셨는데요. 2번이라고. 2번이라고?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맞고 디귿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B와 같은 스펙트럼이 아니고 B가 뭐야? 별빛의 스펙트럼 관측하면 그 위에 쌓여있는 저온대기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잖아. 죄송한데 이거는 예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요거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라서 답이 2번이거든요. 너 이거 조정하면은 그러면 틀린 거 없냐? 쏘리? 어... 7번 7번은 그림 자체는 어디에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료냐면 지구과학 1에서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사실 통과해서 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통과에 직접 사용하는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의 약간 특징을 살려서 출제가 됐어요. 다만 자료에 쫄지 말고 이것도 읽는 것만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
가에서 수소, 태양에 있는 모든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냐? 난 이 사람들 되게 문장 근데 잘 만든다고 생각해.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냐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수소 핵융합이 모든 장소에서 다 일어났냐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단계고 주계열성은 어디에서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야 돼? 전체가 아니라 중심부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태양이라고 하는 이 천체의 물리적인 특징 한 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중심부 온도 몇 도? 야!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되거든. 이상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1000만 켈빈 훨씬 상회한다고. 지금 온도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1500만 켈빈이야. 태양의 현재 온도 1500만 켈빈 중심부에. 그러니까 여기서만 핵융합 터지고 있고 주변부는 지금 핵융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문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천체의 가장 커다란 물리적 특징이 뭐야? 크기가 유지가 된다 일정하게. 뭐랑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과 바깥쪽으로 가려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니은의 뒤쪽 문장 자체는 맞죠. 다만 대상이 틀렸죠. 나는 주계열성이 아니고 중심부에 이미 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뭐로 들어간 거니까? 이미 주계열성 단계 졸업한 거니까. 이미 현재 태양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이때의 태양은 어떤 상태일 거야? 적색 거성 상태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색 거성이니까 평형을 이루지 못할 것일 것이고 그래서 크기가 뭐 하고 있을 거다. 저때쯤에는. 겁나 팽창을 했을 거다. 그리고 중심부 온도는 나가 더 높아. 나가 뭐라고? 자, 다시 적을게. 김승우, 나가 무슨 성?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고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요? 재료를 봐요. 그렇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온도가 몇 도 이상이랬어 방금? 1000만 켈빈 이상이랬지. 헬륨 핵융합이 요구하는 온도가 몇 도게? 1억 켈빈. 2억 켈빈이야. 뭐 1억 켈빈이라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당연히 중심부 온도는 훨씬 더 높아야 돼. 어디가? 적색 거성이 잽도 안 되게 높아야 돼. 응? 근데 그 1켈빈이 네. 지금 현재로 따지면 몇 도인 거예요? 켈빈은 무조건 섭씨 단위로 바꾸려면 켈빈에서 마이너스 273을 하면 돼요. 1켈빈은 마이너스 영하 272도라고. 뜨겁다. 뜨겁지 않은 게 아니고 엄청 낮은 거지. 뭐요? 좀만 쉬자고요? 싫어요. 딱 머릿속에 쉬는 시간이 언제 나가면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주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지는. 일단 있어봐. 9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편평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 과학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콜래보레이션 진짜 기가 막히게 했다고 보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지랄이고 화학도 지랄이야. 둘 다 그냥 어렵게 내자고 합의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 자료들이 전부 다 선택 과목 쪽에 자료를 건드렸고 편평도 이거 진짜 지엽적입니다. 엄청나게. 이거 틀렸다고는 삼류라고 못하겠어요 도저히. 아무튼 앞쪽에 태양가행성 가와 나의 대기 조성비를 나타냈는데 지금 가는 어떤 누구의 그거야? 지구형 핵성. 그 지구형이 아니고 제가 이거 전단지에 멘트를 진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구형도 아니고 그냥 지구의 대기 조성이라고 알아놔야 된다. 당연히. 네. 지구형의 그룹이 수금지화 있잖아. 지구형이 아니야. 지구야 저거 그냥. 알겠습니다. 78%가 질소고 20%가 누구인? 산소. 전형 그냥 지구야. 에? 네. 그리고 나는 나가 이제 목숨을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목성형 그룹 내에서 목토천해 중에 정확히 누군지는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 해도 일단 목성형 그룹이라는 것만 추론을 하고 시작하면은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어요.
편평도라는 거는 행성의 자전 속도에 빠르기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그러니까 편평도라는 단어가 그 행성이 약간 납작한 정도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조금 더 납작함이 커지겠지.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납작한 정도는 자전 속도에 비례를 하는데, 어씨. 자전 속도가 지구형 행성이 더 빠르게, 목성형 행성이 더 빠르게? 지구형은 목성형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빨라요. 네. 그래서 편평도가 우리가 더 실제로 작아요. 우리가 더 동글동글한 편입니다. 알겠죠?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저거 OC예요. 어디요? AC. 아, 이거 비례기호. 비례식 기호. 가는 나보다 태양의 먼 곳이 아니죠. 지구니까. 이 표현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나 화학에서나 되게 좋아하죠. 녹는 점이 뭐가 뭐보다 높다라는 거.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라는 거야, 액체라는 거야, 기체라는 고체라는 거지. 간단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우리 오늘 12번 외의 문제들은 같이 풀 건데, 화학에서 보통 지칭하는 실온이라는 온도가 25도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입자는 다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야, 기체 상태야? 고체 상태지. 고체 상태인 이유는 뭐다? 소금의 뭐가 어떤 점이? 녹는 점이 25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야. 몇 도 정도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온 결합 문제 풀 때 알고 있으면 도움되니까 알면 좋은데, 섭씨로 대략 800도 정도라고. 800도. 녹는 점이 되게 높아. 녹는 점을 통과해야지 물질의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데, 녹았다는 게 뭔데? 녹았다는 게 뭐냐고? 고체가 액체로 바뀐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녹는 점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 눈에는 다 뭐로 보여야 된다? 고체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쉬어라, 씨. 10번은 대부분 맞췄죠. 뭐하냐, 이 새끼는. 이건 뭐 그냥 쉬어가는 문제로 준 것 같은데, B와 D는 원자과 수소가 같아야 되니까 BD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A는 D보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작다라고 했는데, BD가 위아래를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맞죠? 근데 사실 여기 네 번째 줄의 정보랑 세 번째 줄의 정보, 뭐 그냥 다 합쳐서 보면은 A는 D보다 껍질 수가 작아야 된다는 건 가로줄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D가 위에 배치되면 지금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D가 어디 배치돼야 돼요? 밑에 배치돼야 되고, B가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돼요. 따라서 A가 어디 가야 돼? A가 D보다 전자 껍질에서 한 칸 위에 가야 되고, 그러면 C가 여기 가야 되잖아? 맞죠? 이거는 뭐 다행히 틀리신 분 없는 것 같아요? 틀린 사람? 틀렸어? 네. 틀렸냐고? 맞췄네. 오, 거기 동그라미 맞네. 12번에 저기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11번은 근데 안 풀어도 12번 답 5번입니다. 11번이요. 11번? 12번 풀라고 안 했잖아. 안 했어요? 닌 좀 반성 좀 해라.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전달. 네, 잠 덜 깨가지고 그랬나 봐요. 나름대로 화학적인 퍼즐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좋은 문제고요. 역시 세로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원자가 있는데, A라는 원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이게 2, 3주기라고 전제가 깔린 순간부터 X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2, 3주기라는 건 일단 1번 껍질을 다 채웠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 C의 정체가 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일단 시작할 때부터 여기 숫자 이내요라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맞나? 그리고 A가 가르쳐 주는 건 뭔데? 야, 12번 보라고. A가 가르쳐 주는 건 뭔데?
뭔데? 세 번째 껍질에 한 개가 올라가 있네. 그럼 전제가 뭔데? 1, 2번 껍질을 뭐 했다? 다 채웠다. 2번 껍질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 개수 몇 개 들어가야 된다? 몇 개? 8개. 그래서 그렇게 써주고 나면은 뭐 얘기 다 할 수 있죠. A, B, C, D의 정체가 무엇인가. A가 전자총 11개, 11번이니까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이지, 여기가 산소지, 여기가 누구야? 플루오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에? 근데 이제 높은 확률로,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C를 처음에 네온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걸 네온으로 잘못 읽은 것으로 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숫자가 비슷하게 느껴지는가 봐. 약간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6이랑 8이랑 헷갈리게 보이나 봐. 그렇거든? 그래서 산소라고 제대로 읽어주시면 원자과 전자수는 C가 몇 개야? 6개잖아. B가 몇 개야? B가 2개잖아. 그럼 3배 맞잖아. 맞지? 양성자 수의 비율을 물어보는 또 참신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 B의 정체가 마그네슘이랬죠. D의 정체가 플루오린이죠. 마그네슘 양성자 개수 몇 개인데요? 13개요. 12개.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잖아. 야! 문윤! 마그네슘 양성자 개수 몇 개? 플루오린 양성자 개수 몇 개? 그러니까 12대 9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 몇 대면? 4대 3? 알겠습니다. 니 끝나고 와. 엄마한테 전화할게. 에이. 4페이지 14번. 지금부터는 안 풀어본 문제들인데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만 골라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16번 같은 거 완전히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4번 먼저 해볼게요. 지각과 생명체 모두의 풍부환가에 예로 빠져야 되는 거 누구야? 산소지.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가? 탄소 규소 남았는데 단백질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가에서 예스로 빠지는 게 누구냐? 탄소입니다. 그러면 A, B, C 순서가 산소, 탄소, 규소로 바로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14번) 그러면 뭐 퍼즐을 맞춰 드렸는데 이것도 문제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퍼즐에 단어 자리 맞추는 거 쉬워요. 밑에 박스가 좀 어려워요. 풀어봐요. 답 나온 사람 손가락 들어봐. 요. 답 나온 사람 아닌디? 아, 네. 이거 아니에요? 에? 이거 아니에요? 답이요 5번입니다. 5번이라고.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 3번으로 오답이 나온 건 그냥 니은에 나와 있는 저 뜻을 몰랐기 때문이니까 별로 뭐 그냥 이제부터 알면 때리면 될 것 같아. 유기물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저거야. 기본적으로 탄소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잘하게 못하게 겁나 잘하거든. 탄소는 기본적으로 겁나 잘하는데 그 잘한다의 대상이 자기 자신과도 잘해. 탄소끼리 잘 친해. 잘 붙어. 탄소끼리도 잘 붙는, 탄소 외에 다른 원소들하고도 겁나 잘 붙어. 대표적으로 잘 붙는 게 누구냐면 산소야. 그러니까 CO2 같은 거 있고, 산소, 수소랑 잘 붙어. 그래서 CO2 혹은 일산화탄소 CO 혹은 CH4 같은 거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탄소가 누구랑 친하다고? 탄소가 수소 아니면 산소랑 친하다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 유기물의 대표적인 예시.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 화학식 왜 그랬어? 포도당 화학식 뭐야? C612. 그리고 설탕 화학식도 용량 남으면 한번 외워주면 좋다고 했던 것 같아. 설탕 화학식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났어. 이거는 쉽게 그냥 뭐로 외우면 돼? 숫자로 외우면 돼. 1, 2, 2, 2, 1, 1. 둘 다 빼박 뭐야?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이죠.
그리고 이 규산염 사면체라는 소재와 연결되는 게 지금 14, 15번이 같이 가는데 규산염 사면체라는 건 SI 한 개가 산소 몇 개를 붙들고 있는 상태냐 4개를 붙들고 있는 상태야. 기본 전하량이 있어. 얘는 전기적 중성이 아니야. 기본 전하량 얼마 띄고 있게? 4 마이너스 띄고 있어요. 오케이요? 예?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러니까 산소 1개와 규소 4개가 공유결합해서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광물의 단위체가 뭐다? 규산염 사면체고 음전하를 띄고 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뭘 어떻게 알아? 나 얘기했는데 이거. 그리고 B를 중심으로 유기물 정의 얘기했고 이것도 괜찮은 문항인 것 같아요. 보기인 것 같아요. A, B, C 산소, 탄소, 규소는 모두 초거성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가 있는데 규소 다음이 누구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규소가 재료가 되는 규소 핵융합이 가능한데 규소끼리 뭉쳐서 핵융합하면 그게 뭐가 되게? 이게 마지막 탄생인 철이 돼. 초거성 내부에서 말하는 거야. 알았어? 15번은 너무 과하게 지엽적인 문제여서 이거는 나중에 클리닉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5페이지 넘겨서 19번, 20번 한번 해봅시다. 19번은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 화학 내용이고요. 20번은 오늘 들었죠? 전기적 성질을. 저게 왜 중요한데? 그래야 전자가 아니 사포로 문질렀다는 건 내부를 드러냈다는 거고 내부를 깠다는 거 아니야. 내부를 살짝 까가지고 전기를 대보았더니 전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금속이라고 그냥. 금속 M이라고. 고체 M이 그냥 뭐라고? 그거 왜 의미가 있어 없어? 근데 봐봐. 나가 봤을 때 19번도 되게 디자인 잘한 것 같아. 문장들이. 나 봐봐. 나 뭐라고 돼 있어? MX2인데 MX2에 전극을 대어보았더니 불이 안 들어왔대네. 네. M은 금속인데 X가 뭔지 모르지. 금속과 뭔지 모르는 어떤 물질의 결합이지. 그지? 근데 MX2 나는 정확하게 그 뭔데? 그러니까 MX2라는 고체 상태 물질에 대봤을 때 전기가 안 흘렀다는 거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네. 그러고 다로 넘어가니까 얘를 증류수에 녹였다는 건 이 물질을, 이 화합물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여기 나와있네, 씨.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다네.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더니 안 돌던 전기가 돌았다네. 그지?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하다가 수용액 상태, 그리고 이 문제에 나와있진 않았지만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없었던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는 거는 이 물질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유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고. M이 뭐라고 했어? 금속이랬잖아. 그러면 X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비금속이어야 되는 거냐? 아니야. 제가 느끼기엔 근데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인데 D가 왜 맞다 하신 거예요? 네. 맞다고 한 근거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물어본 비율이 이온 수의 비율을 물어봤잖아. 전하량의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화합물의 화학식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냥 MX 1대1 결합이 아니라 MX2라고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뭔데? M이라는 금속 양이온 하나가 X 몇 개를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 전하량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 전하량이 더블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 플러스면 여기가 1 마이너스인 상태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니까 전기 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2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으면 안 되니까 2 플러스짜리가 1 마이너스짜리 몇 개를 가져갈 거라고? 2개 가져갈 거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2대1이면 안 되고 2대1일 수가 없고 절대로 몇 대 몇인데 오히려 몇 대 몇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양이온 대 음이온의 개수비 몇 대 몇? 1대 2인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19번에 틀린 거죠, 니 디귿이. 이 정도가 되면 내 생각에는 보통 학교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제 체감 난이도상으로는 20번 답 나오신 분 손가락. 승호 나왔어? 아직 안 하고 있지? 이거 아니야? 5번인데 이게 지금 과잉전자라고 표현을 좀 꼬아놨지. 잘 과잉전자라고 표현을 꼬아놨지. 과잉전자 괄호치고 무슨 전자? 자율전자지. 자율전자니까 너가 무슨 타입? 포지티브 타입, 네거티브 타입? 네거티브 타입. 너가 P형 타입. 모르겠다. 가는 규소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 5개인 원소를 첨가하여 만든다. 맞죠? 네거티브 타입이니까.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가진 반도체는 규소 반도체보다 전류가 당연히 잘 흘러야 되죠. 규소 반도체가 무슨 반도체 말하는 거야? 순수 반도체 말하는 거야? 알겠나? 근데 부연 설명한 게 들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거 잠깐 얘기할게요. N형과 P형으로 불순물 반도체를 이렇게 좀 재편집을 해야 할 때 P형과 N형으로 좀 재편집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적인 거는 한 개씩 했던 것 같아요. P형을 만드는 대표적인 거 누구? 13족 원소들. N형을 만드는 대표적인 거 몇 족? 15족 원소들. 그래서 15족의 대표 주자로는 몇 주기 몇 쪽이야 이거? 15조기가 몇 주기? 3주기 15조기지. 3주기 위에 몇 주기 있겠어? 3주기 위에 몇 주기 있겠냐고. 3주기 위에 2주기 있겠죠. 그러니까 2주기 15족이 있어야 된다고. 2주기 15족 누구야? 누구? 네. 알루미늄 위에도 2주기 13족이 있겠죠. 2주기 13족 누구야? 아, 참 뭔지 아는데. 2주기 13주. 잠시만요. 뭐야? 아니에요. 중소. 끝을 왜 안 해? 풍소.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2개 정도씩 더 알아야 되거든. 알루미늄, 붕소 옆에 갈륨, 인듐. PN 옆에 얘는 발음이 좀 이상한데 AS, SB 안티모니라는 원소랑 비소라는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거죠. 학교가 보통 이런 거에 예시로는 인이나 알루미늄을 쓰지 저기처럼 비소, 갈륨 갖다 박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이 학교니까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아까 오늘 그래서 운전고 문제를 가지고 마치는 게 아니고 운전고 문제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결과적으로 질의 차이, 격의 차이는 디테일이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여실히 드러났던 게 아까 블랙홀 중성자별 문제였잖아. 하나 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 개만 더 들어갈게. 화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단어 있잖아. 화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결정구조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왜 자꾸 반도체에 저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냐. 화학에서 결정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똑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이 같은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를 결정구조로 띄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같은 뭐를? 같은 구성을 지닌 정확하게는 고체 물질인데 같은 구성 지닌 고체 물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를 결정 상태라 그런다. 그러면 반도체가 왜 결정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특히 순수 반도체는 왜? 그냥 시도 사방팔방에 다 뭐가 깔려 있으니까 규소가 똑같은 형태로 끝없이 많이 반복돼서 펼쳐져 있으니까. 에? 알겠어요? 결정 구조는 그런 거고, 다행히 결정 구조라는 워딩에 대해서 그 이상의 지식을 니네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6페이지로 가서 21번, 22번 바로 풀어줍시다. 야, 이제 내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 학에서 겁나 좋아하는 소재, 겁나 좋아하는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사례 두 개가 있어. 메테인이라는 거랑 암모니아라는 거야. 사실 여기 나와 있잖아. 첫 번째 그림이 총 7개 준비되어 있다. 수소가 총 몇 개야? 7개 있지. 탄소가 몇 개 있고 1개 있고 질소가 몇 개 있어? 또 1개 있잖아.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따라오죠.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7 보면 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7개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탄소 1개와 질소 1개씩이 있으면은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사실상 CH4랑 NH3이 그냥 반자동적으로 나오면 돼.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학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4개 학교가 있는데 분명히 1개는 나올 거야. 한 군데서는 분명히 암모니아랑 메테인을 활용한 문제가 분명히 하나 나온다고. 고민할 필요 없이 가를 그냥 CH4고 여기를 그냥 NH3이라고 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았어? 공유전자쌍에 니부터 할게. 공유전자쌍에서는 가가 나보다 많으냐고 했는데 가가 뭐야? CH4니까 탄소 가운데 있으면은 수소 어떻게 둘러주면 돼? 그냥 이렇게 쭉 둘러주면 되잖아. 그럼 공유전자쌍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전자점식은 직접 해보시고, 이거는 질소 가운데 있을 때 얘는 한번 다 찍어볼게. 수소 몇 개 두르면 돼? 수소 몇 개 이렇게 두르면 되잖아? 그럼 전자점식을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 전자쌍 1개, 여기 전자쌍 1개, 여기 전자쌍 1개 총 몇 개야? 3개지. 근데 왜 찍었냐고지. 위에 그림과 다르게 얘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어디에 빠져 있을 거다? 위쪽에 여기 분명히 빠져 있을 거야. 뭐 아무튼 그래서 원자 모형의 총수가 사용된 개수를 비교하라 그러면 가에서 몇 개? 5개, 나에서 몇 개? 4개. 가가 나보다 많죠? 공유전자쌍 수소 자체가 4개가 가가 4개고 나가 다 3개였으니까 니은도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맞아요? 방금 한 번 이해했다. 기억은 근데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좋아 안 좋아? 일반적으로 안 좋아. 근데 예외가 있어. 화학은 항상 예외가 되게 중요하고 예외를 되게 좋아해. 얘 있잖아. 얘는 실제로 전기전도성 없는 거 맞아. 얘가 있어. 공유결합이고 뭐고 있어. 공유결합이고 지랄이고 NH3는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없다고? 강합니다. 있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있어요. 전기전도성 있어요. 적으라고! (22번) 푼 사람? 안 푼, 에? 21번에? 22에? 22번? 2번. 풀려고 했는데. 주기랑 족을 읽으라는 거지. 위에서부터 3주기 1족이니까 정체가 뭔데? 나트륨 2주기 16족 산소 2주기 17족 뭔데? F. 플루오린 1주기 H. 1족 H족. 네. 이거는 그냥 다 대입해서 읽으라는 거죠. O2는 공유전자쌍이 2쌍입니다. 애초에 O2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애초에 O2니까 세 쌍이 아니라 두 쌍 아니에요? 그래 말했잖아. 그래. 그렇죠. 응. A2B와 D2B는 Na2O 말하는 거고 D2B는 H2O 말하는 거죠. 화학 결합의 종류가 당연히 다르죠. A와 C는 1대1로 이온 결합을 하는가? 나트륨과 플루오린인데 이온 결합하는 경우에 결합 비가 1대1이 되려면은 주고받는 전하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 나트륨 전하량 1 플러스 플루오린 전하량 1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 맞지? 답 2번.
까지 정리